있을지도 몰라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캐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다는 거?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조금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이 되고 나서 처음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은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사실은. 그 사람은.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물거렸죠?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는 혼자서는 갈 엄두도 못 내 오늘 친히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건물의 옥상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잘 다니는지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에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네? 그럴 리가요. 사실 전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 고맙지만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하드메이플님 어서오세요.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 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었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는 날에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어줬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을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에? 그래, 뭐 이해야 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한글일지도 모르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그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좋아, 다시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하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듣자하니 동화 이름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 정도면 소녀 듣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그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다시 잡고 말을 이어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쵸?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연애 얘기하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그만 됐어요. 그만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테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참 정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챕터 3 평생 잊지 못할 말.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힘들어.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잠깐.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내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잠깐만. 물 한 모금만 좀 마시자. 스테이지 3.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말. 일단 그 말이 고백밖에 없네.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고백이 아니라니? 이런 상황 전개를 듣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고백밖에 없는데? 고백이 아니라니, 젠장. 잠깐만. 마음보다나 변화가 생겼다는 게 더 궁금한데?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핵심 단어 추가. 어떤 키워드에는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질문에서 특정 정보를 얻어냈을 시 비어있던 핵심 단어가 생겨납니다. 아마 놀랍게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 하는 이유로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든가 였지 않을까요? 틀렸어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거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군. 잊은 지 오래된 좋은 일.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네, 반대였네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 원래는 좋은 일에서 시작됐으니까요. 좋은 일,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 일이라는 건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이사했다는 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실명. 실명됐을 의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예, 수술이네요. 진장 다 틀렸네. 혹시 수술에 실패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요.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야.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확실한 답을 얻었다. 이거였구나. 스테이지 클리어. 저장. 파워페인 어서 오세요. 그때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인지 너무 놀랐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정말 그 일을 싹 잊어버렸거든요. 이식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말은 했었죠? 네, 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아니요. 꼭 잡아준 손은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한참 수술을 할 때에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지만 아무리 눈을 살리려 노력해봐야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요. 암튼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전 등을 돌린 채 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요.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것은 아닌지, 기껏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본 게 아닌지. 그 소년의 생각대로라면 역시 먼저 사과한 쪽은 그였겠죠? 그쵸?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비단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기억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종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을 또 떠올리게 됐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제가 생각에 빠졌던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지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풀이 죽은 듯이 들렸어요.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됐죠. 암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져 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분명 굉장히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그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는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던 건가?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아,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을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목이야.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을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서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의 덕택이었는데 제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집 밖의 세계는 그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었죠. 만약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마음이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밖에 존재하지 않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뿐.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정말 간절히 바랬었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잠시 머뭇거리는 소녀의 눈빛에서 기이한 기색이 느껴진다. 저는 그때 그에게 바랬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어요.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라고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다고. 아, 맞다. 잠깐만요. 제가 깜빡했는데요. 마이크 줄였어요. 아까 줄여놓고서는 깜빡했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뗀 뒤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붙들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에요. 정말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겠네.
네, 맞아요. 당당하게 대답하는 소녀의 눈빛은 추억에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수술받겠다고 수술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가며 수술이 성공한 후의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빗줄기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그때 그 순간들은 제게 정말 너무나도 따스한 순간들이었어요.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릴 것 같을 정도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시하셨어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지만요. 역시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괜한 소리를 했다 혼나네.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절차를 해봤어요. 그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어요? 글쎄요.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저보고 집에서 안정 잘 취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수술 전까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그와 못 만난다고 생각하다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게. 그러니 걱정 마. 그 후 정말 지루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결국 수술 날짜는 잡힌 거였어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락해왔고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답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이 실패했을 때 느껴지던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보였나요? 눈을 뜬 후 저는 거기까지 말하던 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말을 이을 기분이 없어 보인다. 좋아요. 감정을 완전히 추스릴 때까지 언제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하게 말할 거 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 스스로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꽃잎이 4개나 있어. 수술.
수술은 확실히 성공한 거죠? 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죠. 눈을 뜬 후 잘 보였나요? 네,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뭐가 안 보였어? 혹시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의외로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이거군.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 보이지 않은 게 남자겠지. 분명 눈앞에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눈앞에 그 소년이 보였나요? 소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좋아, 이제 하나 풀렸다. 의사가 눈에 보였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제 침대 옆에서 관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보였나요? 네. 예전 기억 속의 부모님보다 많이 투태해지셨지만요.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소녀는 살짝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겠죠. 네. 결국 안 보였던 건 소년이라는 거잖아. 눈앞에 풍경이 보였나요? 네. 정말 수년 만에 제 눈을 직접 풍경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얀 탁자, 하얀 마루, 하얀 천장. 병원이다, 병원. 그리고 창밖에 펼쳐진 푸른 자연을요. 범정님 어서 오세요. 스테이지 클리어.